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무너져 내리거나 해서 사람이 다치면 단체에서 책임져야지. 그러나 상황에 대한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갖고 거기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이거를 자꾸 섞지 말라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7일 12구 참사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고 열린 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12구 참사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책임은 이미 경찰 소방 일선에 떠넘기기로 결정된 거죠. 막연하게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거의 깡패 수준의 협박조로 말한 건데요.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겠다라고 책임을 인정해야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사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29일 발생한 12구 참사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13일 오후 8시쯤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어젯밤 11시 기준 공식 집계된 희생자 수는 158명으로 1명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12구 참사로 인한 부상자 수는 196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 130명이 장례를 마치고 발인했으며 2명은 장례를 치르고 있고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명이 고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의 애도가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용산서 정복과의 정보관은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코로나19 이후 첫 헬로윈이라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헬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참사 후 감찰과 특수본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공공안녕 외사정보부장의 정보보고 문서 삭제 지시로 이 문서가 삭제된 사실은 이태원 인파 밀집 위험성에 사전 경고가 있었다는 정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참사 직전 부실한 상황 대응과 함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전안전 대책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등 참사 예방을 못한 부분이 참사 원인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지진 같은 재앙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 때문인 거죠. 참사 전 상황 대응은 용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등 경찰 책임론과 연결되고 사전 예방책 미비는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상급기관인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등 정부 및 지자체 책임론과 직결됩니다. 집회와 시위관리 노하우를 수출해도 모자람이 없는 경찰이 위험경고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헬로윈 인파에 왜 소홀했을까요?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할로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경찰이 헬로윈 인파 밀집에 대한 안전 대책보다는 인파 밀집 상황을 이용한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클럽 유흥업소 중심의 마약 특별 단속을 실시해 오던 중이었고, 경찰청은 특히 참사 하루 전인 헬로윈데이에 맞춰 마약 단속 특별 형사 활동 계획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각 경찰서에 하달했습니다. 할로윈데이의 이태원 클럽은 경찰의 단속에 딱 좋은 마약 단속 사냥터였기 때문인데요. 앞서 참사 직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 중 50명은 마약 단속 인력이었습니다. 김강호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국회 행안위에서 마약 쪽에 비중을 뒀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김 청장은 예방활동을 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이 참사 전날 간이 시약기 2,000개를 구매한 것으로 봐도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단속활동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할로윈데이 인파 밀집을 알면서도 왜 안전대책보다 마약 단속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드라이브가 직접적인 배경인데요. 멀리 가지 않고 12구 참사 직전 10월 한 달 윤석열 정부의 대응만 보면 경찰이 안전대책을 등시한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국은 다음 날인 10월 12일 할로윈 축제 클럽 마약류 집중 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12구 참사 17일 전에 말이죠. 이미 이때부터 할로윈데이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마약 단속을 계획한 상황을 보면 마약 단속에 치중하느라 안전대책을 소홀한 것이 아니라 마약 단속 성과를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러다 보니 안전대책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해 마약 단속의 성과를 올리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질서 유지와 계도 위주의 안전대책과 클럽 등의 혼잡한 상황에서 마약 단속은 동일한 장소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점에서 마약 단속을 위해 경찰 고위층이 안전대책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했다는 여부는 앞으로 특수본 수사에서 가려야 할 쟁점이지 음모론으로 공격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대검에 지시하고 대검은 하루 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발표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범정부 대응 주문에 맞춰 검찰과 경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마약 단속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21일 윤 대통령은 경찰의 날 축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하는데요. 이어 10월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고 한 총리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는데요. 이 지시는 이틀 만에 이행됩니다. 10월 26일 오전 국힘당 정부부처 간 당정협의회에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제시됐는데요. 국힘당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 의장,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점정식 의원, 보건복지부 간사인 강기훈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10월 12일 할로윈 축제 클럽 마약류 집중 단속 계획을 세웠던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이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보고를 했다는데요. 당정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종합대책을 확정한 날은 공교롭게도 용산서 정보관이 할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를 올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할로윈데이의 대대적 단속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 대한 안전 우려 보고서가 눈길을 받긴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당정협이 이틀 뒤이자 참사 하루 전인 10월 28일 경찰국 형사국이 하달한 할로윈데이 마약 단속 예방 특별 형사 활동 계획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대대적 마약 단속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청이 간이 시약기 2,000개를 구매한 것도 이날인데요. 이렇게 그날의 참사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이 검사의 눈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마약 단속을 그렇게 절실한 범정부 국정 현안으로 독려했을까요? 검사가 하는 일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 대응이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국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현장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부터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돌아볼 일인데요.
또 표출하는 말과 다르게 혹시라도 밑바닥에선 여전히 국민을 단속 대상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검사적 기질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며 한 발언인데요. 이 말을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능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